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월드 임베딩이 어떻게 그 자연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named entity recognition 프로블럼이 있었습니다. named entity recognition. 명명된 엔티티 인식, 이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중에 이름을 골라내는 그러한 응용에 많이 활용됐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Sally Johnson is an orange farmer. 자, 이와 같은 문장 중에서 Sally Johnson이 이름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훈련이 됐다면 당연히 여기 앞에 두 번 타임 스텝에만 1이라는 값, 나머지는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도록 당연히 신경망이 학습이 되어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스탠다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입력은 어떻게 되나? 이 첫 번째 문장 셀리, 그러니까 얘가 x1이라는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vocabulary, 그리고 얘가 x2 해서 두 번째 vocabulary 등등등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 워드 임베딩을 배우기 전에는 원핫 벡터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워드 임베딩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월드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월드 임베딩에서 말하자면 오렌지 파머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이 오렌지를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면 당연히 셀리 존슨이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이름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유사한 문장이 또 하나 있다고 봅시다. 로버트 린 is an apple farmer. 여기서 farmer는 똑같고요. 요 애플만 오렌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 월드 임베딩에서 단어 임베딩에서 그것이 말하자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an apple farmer가 아니라 a durian cultivator. 자, durian이라는 거는 동남아에서 많이 소진되고 있는 durian이란 단어, 과일이 있거든요. 조금 냄새가 고약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 과일이고, cultivator는 농부의 좀 멋스러운 표현이라 그럴까요? 경작자, 재배하는 그러한 사람, cultivato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단어의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면은 못 풀겠지만, 이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렌지와 애플과 듀리안이 모두 다 과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farmer하고 cultivator가 둘 다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경작을 하는 그러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로버트 린이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월드 임베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월드 임베딩은 일종의 전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와 애플과 두리안 이런 것들이 과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일이 아니래도 상관없죠. 어떤 비슷한 종류의 단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려면 월드 임베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개라든지 그러니까 1 빌리언에서 1000억 개까지 그죠? 우리가 100 빌리언 개 이게 1000억 개에 해당되는데 이 정도의 월드를 가지고 당연히 unlabelled입니다. 월드 임베딩을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주로 많은 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라지 코퍼스라고 그러는데 코퍼스는 말뭉치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NLP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와 같이 큰 라지 코퍼스를 가지고 월드 임베딩을 시행한 후에 이 월드 임베딩을 여기에 입력으로 우리가 원핫 벡터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단어, 그러니까 명명된
그 named entity recognition problem을 할 때는 좀 작은 개수의 단어를 가지고 학습이, 이것도 따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만 개,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100K 그 월드로. 이거는 그 레이블드죠. 레이블드 월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것이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것과 이거 나머지들은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건데, 즉 이와 같은 것을 그 named entity recognition에 named entity recognition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그 학습에서 이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소위 featurized representation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오렌지, 애플, 두리안이 비슷한 종류의 단어라는 거, farmer와 cultivator도 비슷한 종류의 단어라는 것을 이 word embedding에서 학습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새로운 또 문제, 즉 그 named entity recognition problem을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훈련된 정보가 월드 임베딩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하려면 이건 RNN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또 전달되는 그 뒤에 있는 정보가 와야 되니까요. 즉 bidirectional RNN이 그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bidirectional, 그러니까 양방성 RNN이 사용되겠죠. 여기서는 간단한 표현을 위해서 그냥 그림은 그 unidirectional RNN을 그렸습니다만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bidirectional RNN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이 그 월드 임베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또 다른 자연어 처리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 전이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스퍼 러닝이 수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단어 임베딩을 사용함으로써 전이 학습이 되는 건데, 그 보통 행해지는 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큰 텍스트 커퍼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1 빌리언에서 100 빌리언에 이르는 10억 개에서 한 1000억 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단어 임베딩을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것을 학습하는 거는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전에 훈련된 임베딩 그 매트릭스를 온라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그 흔히 일어나는 그 현상인데요. 아마 굉장히 그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그 다양한 허용 한도를 갖는 그 월드 임베딩이 그 훈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된 거를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월드 임베딩이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훈련된 정보를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보통 NLP에서 쓰는 새로운 그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그렇게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단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named entity recognition problem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임베딩된 그 소위 단어들을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훈련된 그 정보가 이러한 새 작업으로 트랜스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추가한 것은 뭐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 학습 데이터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를 단어 임베딩을 더 리파인 하는데, 더 정확한 임베딩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추가적인 학습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흔히 행해지지는 않고요. 보통 요 두 가지, 즉 그 A라는 워드 임베딩이라는 이 과정이 이 B라는 그 소위 또 다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으로 그 학습된 내용이 트랜스퍼 된다. 그래서 전이 학습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배울 때 배운 적이 있는 얼굴 엔코딩과 한번 비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얼굴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이아미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 네트워크를 사이아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사이아미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것을 학습시켜서 우리가 보통 한 128개였던가요? 한 128개 정도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축약된 한 128 정도의 길이를 갖는 사진으로부터 벡터를 얻게 되고, 이 벡터의 디스턴스, 서로의 길이를 비교해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또는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드 임베딩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보통 이때는 우리가 엔코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진으로부터 이런 벡터를 우리가 계산해낼 때는 엔코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워드 임베딩에서 사용하는 임베딩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임베딩도 굉장히 큰 벡터, 10,000s, 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큰 100,000s 길이의 원핫 벡터를 300 정도의 길이로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엔코딩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의 크기의 픽셀의 개수가 몇 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0,000개라 그러면은 100 by 100이면 3만 개 정도의 픽셀 밸류가 있죠. RGB 컬러를 포함해서 그것을 한 128개 정도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얼굴 엔코딩의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전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진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할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사람의 사진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비교해야 되기,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입력에 대한 엔코딩과 비교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비해서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픽스된 넘버를 갖는 월드에서만 계산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캐브러리의 크기가 10,000개인 길이를 갖는 그러한 보캐브러리를 가지고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베딩 벡터는 정확히 E1부터 해서 E10,000s까지 정확히 10,000개의 그런 임베딩 벡터를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을 우리가 구할 방법은 없고, 새롭게 우리가 구해야려면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얼굴 엔코딩 같은 경우에는 차원의 수를 줄여서 비교하는 건 똑같지만, 응용 자체에서는 훨씬 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워드 임베딩은 그 대신 학습에 사용된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만 임베딩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